네, 마켓 인터뷰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뉴스토마토 보도국의 김혜실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마켓 인터뷰 시간에서는요, 직불 카드를 이제 증권사들이 직접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이 수익성이 좀 악화되면서 이 경영난에 좀 시달리고 있던 이 증권사들이 이 규제 완화로 또 어떻게 좀 영향을 받게 될지 오늘 김혜실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혜실 기자, 우선 이 직불 카드 발급 관련된 내용부터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증권사들도 직접 직불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사들이 직불카드를 직접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감독 규정을 내년 1분기까지 개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직불카드는 가맹점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은행 계좌에서 사용 금액이 자동 인출되는 카드죠. 지금까지 증권사들은 카드사와 제휴해야만 직불카드를 취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불카드를 신용카드 회사를 통해서 발급해왔지만 이제는 금융위가 증권사 영업 환경 악화를 감안해 증권업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직불카드 취급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네, 증권업종 활성화 방안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직불카드를 직접 증권사가 취급하게 된다면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금융위는 내년 3월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인데요. 증권사들이 직접 직불카드를 발급하게 될 경우 종합자산관리계좌 CMA의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카드 제휴 수수료 비용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인 효과에 대해서 현대증권 이태경 연구원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증권산업은 연간 10조 원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고 연간 영업이익은 2에서 3조 원 정도 되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카드 결제, 전체 1년 결제 금액은 600조 원인데요. 이 중에 직불카드는 20조 원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증권산업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약 10조 원 정도의 시장을 창출하고 1%를 수수료로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전체 매출이 1% 늘어나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약 4%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말씀으로는 증권사의 영업이익이 한 대략 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카드 발급 외에도 규제 완화책들이 나왔죠? 네, 금융위는 증권사들의 수익처 다변화를 위해서 주가연계증권 ELS 그리고 파생결합증권 DLS 발행 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산을 기존 주식에서 이자율, 통화 신용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양한 ELS와 DLS를 발행할 수 있도록 장외 파생상품 매매업 도입을 인가를 내준다는 겁니다. 네, 이 밖에 현물 ETF도 도입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구리 상장지수 펀드 ETF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에 이어서 세계로는 두 번째,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처음인데요. 구리 ETF는 구리금속을 증권화에 상장시킨 다음 글로벌 시세에 따라서 거래하는 형태입니다. 일반적인 ETF와는 달리 기초자산인 구리를 조달청 창고에 보관하고 조달청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창고증권을 발행해 ETF에 편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가격지표는 런던 금속거래소의 구리 실물가격 변화와 구리 ETF의 시장 가격을 연동해서 작성됩니다. 이미 한국투자증권과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일부 증권사들은 구리 ETF 상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는 12월 중으로 구리 ETF를 거래소에 상장하고 운영 성과를 지켜본 후 다른 원자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장외 파생상품 매매업 인가가 나고 그리고 현물 ETF가 도입되면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 어떤 부분들이 있을지 이태경 연구원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장외 파생 상품 매매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전체 업황이 매우 돌아선다. 그리고 매우 좋다. 이렇게 이해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효과는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현물 ETF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단순 ETF만 지금 상장이 돼 있는 상황인데 합성 ETF가 글로벌 표준이고 그리고 전체 시가총액 대비해서 상장된 ETF의 비율이 한국은 1%, 그리고 글로벌 전체 평균이 2.8%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런 글로벌 평균에 수렴을 한다. 그리고 또 현재는 ELW와 옵션 거래 승수 상향으로 인해서 ETF 회전율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약 10배 이상의 회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전율을 적용을 하고 글로벌 평균에 수렴을 하는 것을 가정을 해보면 전체 거래 대금은 약 20% 이상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좋은 호재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장외 파생 상품 매매업은 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현물 ETF 도입이 되면은 이 ETF의 거래 대금이 25% 좀 증가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보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 이것이 또 금융위가 이 증권업계를 좀 달래는 그런 건 아닌가라는 그런 시각도 있어요. 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방안으로 증권사의 수입원이 확실히 늘어날 것이라면서도 달래기용 대책일 수 있다고 경계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대형 투자은행 IB 추진이 무산되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형 IB 설립 요건에 맞춰 자기 자본을 3조 원으로 맞춰놓은 대형 증권사들을 달래기 위함이라는 건데요. 정부가 제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 IB 설립 허용 그리고 다자간 매매 체결 회사 ATS 도입 등 한국형 IB 육성에 필요한 내용은 통과하지 못하면서 IB 진출을 준비해온 증권사들이 난관에 부딪혀온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여러 규제 완화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간의 증권사들의 실적이 어땠길래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네, 증시 거래 대금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지난 4월에서 9월까지 회계연도 상반기 증권사들의 실적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증권사들은 기준금리 인하로 전반적인 채권 운용 수익은 늘어냈지만 웅진그룹과 금호산업의 부실채권을 손실로 계상하면서 실적 부진에 시달린 겁니다. 또 지난해부터 계속돼온 거래대금 감소로 인한 수수료 수익 부진도 지속됐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61개 증권사의 전체 순이익은 6,700억 원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46%가량 급감했습니다. 개별 회계 기준으로 지난 상반기 61개 증권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순이익을 거둔 증권사는 삼성증권으로 897억 원을 기록했고요. 미래에셋증권이 680억 원, 그리고 KDB 대우증권은 624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이 467억 원으로 6위로 밀려났고요. 신한금융투자와 메리츠 종합금융증권 그리고 키움증권이 300억 원대를 기록하면서 10위권에 턱걸이했습니다. 참 이 상황이 참 좋지가 않습니다. 참 일회성 요인을 좀 제외하더라도 이 거래 대금이 좀 감소를 하면서 수수료 수직 부진에 대한 우려가 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증권업계에 남아있는 우려들 또 있습니까? 네, 우선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주요 요인으로는 수수료 수익이 크게 하락한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주식 거래 대금이 30% 이상 줄면서 수탁 수수료 수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 원가량 급감했는데요. 또 이명박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규제 중심의 정책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증권 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보다는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주식 워런트 증권 ELW 시장을 꼽을 수 있는데요. 투자자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ELW 시장 발전이 저해됐다는 겁니다. 이 같은 이유로 증권사들의 실적이 부진했는데요. 이번 규제 완화가 시행된다면 실적 부진 증권업계에 어느 정도 영향 미칠 수 있을지 이태경 연구원님의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이 규제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쓸 경우에 매출은 약 10%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30%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재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볼 것은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업황을 천천히 개선시켜주는 이런 입법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과세, 면제 이런 것들처럼 업황을 단번에 돌리는 그런 제도 개선은 이 두 가지 중에서는 천천히 업황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과정을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증권 업황 개선에 단번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합을 해보면요. 제도 시행으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 그런 효과는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시장에서 증권주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증권주들의 흐름 시장에서 좀 어땠습니까? 네, 증권사들은 여러 규제로 영업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해 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그리고 유로존 재정위기 우려로 국내 증시가 폭락하면서 수익성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증시 회복세가 나오지
않으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 수익성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증권주들의 주가 흐름은 좋지 않았습니다. 증권업종 지수는 2010년 말 3075.65에서 어제 마감 기준으로는 1609.75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절반가량 하락한 겁니다. 종목별로도 대우증권과 우리투자증권, 그리고 삼성증권, 현대증권 등이 절반을 전후한 수준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증권주의 흐름이 이번 제도 도입으로 개선될 수 있을까요? 이태경 연구원님의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이 업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규제의 처음에 도입 이유가 증권업황이 침체되어 있고, 그리고 또 침체된 증권업황을 살리기 위한 그러한 규제 변화이기 때문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 중에서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한다면 삼성증권처럼 자산관리 영업에 강점이 있고, 그리고 또 브로커리지 업황에 의해서 영향이 많이 받지 않는 그런 증권사를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업종 내에서 최선호주로 제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적정 주가로는 59,000원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2012년도 말 BPS에다가 최근 3년 동안의 PBR 평균을 10% 할인해서 이런 업황과 그리고 또 주당 순자산 가치를 반영한 적정 주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증권업종의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자산관리 영업 등 실적 안정성이 우수한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라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증권업계의 긍정적인 제도임에는 분명하지만 여전히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글로벌 악재들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시장 흐름과 영업 환경 같이 체크하시면서 투자 전략 잡으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마켓 인터뷰에서는요, 증권업계 직불카드 직접 발급 내용하고 이 구립 ETF 도입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네. 또 향후 증권업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까지 전망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김혜식 기자, 그리고 현대증권의 이태경 연구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토마토 모닝쇼 3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4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